69의 기출문제 이론과 실기에 대한 풀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론 1번입니다. 교재 내용은 435쪽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항목. 재고자산의 가격 단위 원가 결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이 있고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은 수량의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수합계법에 의한 3차 연도 말 장부금액이라 했나요? 내용연수 5년이면 연수합계법은 1에서 5까지를 더해서 첫 번째 연도는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10%니까 5천만원에서 잔존가액 500만원을 뺀 금액 하면 4,500만원을 갖고 첫 번째 연도는 15분의 5 그럼 1,500만원 두 번째 연도는 15분의 4 1,200만원 다음은 15분의 3 하면은 900만원 이렇게 하여 총 5천만원 중 3,600만원을 상각하고 난 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럼 1,400만원이 되겠죠. 요 세 개 합계 3,600만원 상각 후의 금액입니다. 다음은 3번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처분과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것. 처분과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손익 발생, 자산 증감, 자본의 증감, 부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죠. 다음은 4번 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로 틀린 것은 용역 매출과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 상품 제품 매출은 인도 기준, 시용 매출은 매입 의사 표시를 한 날,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에요. 수탁자가 판매한 날. 다음은 5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며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 게 맞죠. 6번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올바른 것은 거래를 식별하여서 분계가 먼저죠. 분계 정기, 수정전 시산표 수정분계. 결산 수정전 시산표에서 결산 정리사항의 수정분계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럼 수정분계를 통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면서 집합손익 계정의 집계 마감, 순손익을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대체 후에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 4번이 순환 과정에 가장 올바른 게 되겠네요. 다음은 7번입니다. 굿패션은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 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순장부가액이라 면 채권 현재 장부금액 55만원에서 20만원을 빼면
35만원 남아있는데 회수 불능 예상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천원이 있으니까 35만원 중에서 2천원을 회수 불능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35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1% 설정하라 했나요? 1%면 3,500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 2,000원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1,500원을 추가 설정해 줘야 되겠죠. 추가 설정 후 대손 충당금 잔액은 3,500원이 될 거니까 35만원에서 3,500원의 회수 불능을 예상하고 나면 34만 6,500원이 순장부 가액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합계 잔액 시산표상 ABC에 들어갈 금액의 합은 현금은 만원 잔액이 남았죠. 24만원이 지출되고 만원 남았다면 이 금액은 25만원. 외상 매출금은 31만원 감소하고 2만원 남았으니까 33만원. 외상 매입금은 만원 잔액이 남았다. 12만원. 그럼 25만원, 33만원, 12만원 더하면 70만원이 되나요? 70만원. 9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원가란 재화 용역을 얻기 위해 희생된 가치며 매몰 원가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입니다. 추적 가능 원가는 직접비가 되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친 것은 직접원가 또는 기초원가라 하죠. 기초원가. 가공원가라 하면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한 것을 가공원가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10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호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제공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계산 과정이 복잡하죠. 단계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결과가 오히려 직접 배부법보다 왜곡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이라는 건 자기 부문에서 자기 부문에 제공한 건데 이건 어떤 경우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 배부는 인과관계에 따라 배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은 200개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완성도가 70%예요. 재료는 공정 초기. 그럼 재료는 200개가 다 투입되었다. 단가가 350원. 가공비는 200개의 70%면 환산량으로는 140개 곱하기 단가가 200원. 했을 때 기말 제공품 원가는 7만원과 28,000원. 더해서 98,000원 되겠죠. 다음은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면 단기 총제조 원가는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럼 직접 노무비는 이미 더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간접 노무비 더해줘야 하고 공장 세금과 공과, 인차료, 기계 감가상각비, 공장 전력비는 모두 원가에 더해야죠. 그러면 직접비와 간접 노무비, 그 외 간접 제조 경비를 다 더하면 됩니다. 170만원하고 220만원 되겠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기계 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농산물 도매업자. 농산물 도매업자는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 거래처 접대비 불공이죠.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공제 가능한 건 1번이네요.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납부할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28050이 공급 대가죠. 여기에 부가세 매출세액은 28050 나누기 1.1 해주면 255만원이 매출세액이 되고요. 매입세액 300에 화물차 구입한 거 150, 300에 10%면 30만원, 150만원, 거래처 선물 구입은 불공이죠. 그래서 180만원을 빼고 나면 75만원, 255만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80만원 됩니다. 180만원 빼고 나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내버스 여객운수, 교육용역, 미가공식료품, 수집용, 일반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실기실습을 들어가겠습니다. 69의 실기실습 교재 내용으로는 438쪽입니다. 회사는 369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당사는 인테리어 직업 비용을 시설장치로 등록하고자 한다. 그럼 계정과목 조교 등록에 가서 코드번호 217번에 과목을 시설장치, 여기는 과목은 상가, 이렇게 하고 현금 조교 1번에 가서 인테리어 대금 현금 지급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번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입력된 내용 중 수선비가 230만원이 아니라 그럼 이건 정기분 원가 명세서 가서 수선비를 230이 아니고 320만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를 320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 이것을 230만원. 그럼 한 과목은 90만원 증가하고 한 과목은 90만원 감소했으니까 최종 결과치 값은 동일하죠. 그 뒤의 과목들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수정으로 끝났고요. 다음은 다음 내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서 코드 번호는 218 주미전자 요
유형은 3번 동시, 사업자 번호 12581 12518 12581 12518 대표자 성명 한중희 여기까지만 등록하면 되겠죠. 다음 2번은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일반 전표 입력 8월 27일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1금융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과목으로 처리를 하죠. 이때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950만원 그리고 역시 차변에 수수료 비용 10만원 950만원을 이체했는데 이 중에 10만원이 수수료라 했나요? 그러면 적립되는 연금 운용 자산은 940의 수수료 비용을 1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950만원 9월 11일 상품 매입에 따른 택배 요금을 다음의 정비인과 같이 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는 매입에 따른 운임이면 상품 매입 재비용이죠. 그래서 상품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상품 금액은 430만원 다음은 9월 19일 유전기업에서 원재료 430만원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4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원재료 금액은 400만원 대변엔 선급금 선급금에는 거래처 유전기업 금액은 40만원 이를 뺀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죠. 어음을 발행해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 거래처는 유전기업 다음은 10월 1일 주 영리한의 외상 매출금 중 10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현금이죠. 500만원은 신한은행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었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감소합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영리한 금액은 1000만원 차변엔 현금 500만원 외상 매출금이 총 회수된 게 현금으로 500만원 잠깐만요. 외상 매출금 중 10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그럼 현금이 1000만원 되고 5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그럼 총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건 1500만원이겠죠. 1500만원에 현금 1000만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자기압수표 1000만원 보통 예금 5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0월 31일 매출처 대현전자로부터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원이 있다.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대현전자 금액은 200만원,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50만원, 대손 충당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 150만원. 다음은 11월 17일 제품 한 개를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견본비로 처리하라. 그럼 차변에는 견본비 30만원, 대변에는 제품, 이때 제품은 판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9월 23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부품을 소망자동차에서 55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으며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 그럼 이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네. 화물차 부품이니까 매입시에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의 과세 51번 차량 부품 금액은 50만원에 5만원, 거래처는 소망자동차, 전자여, 분계는 혼합이죠. 혼합.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량 유지비. 여기는 공장분이니까 522번입니다. 대변에는 미지급금. 다음은 10월 20일 당사는 판매 부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 렌탈에서 복사기를 임차 사용하고 있다. 10월분 사용료로 33만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그럼 매입의 현금 영수증이죠. 현금 과세 61번 복사기 임차료 금액은 33만원 그러면 30만원에 3만원 분리되죠. 거래처는 창조 렌탈 전자 없고 분계는 현금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 819입니다. 임차료는 꼭 건물에 대한 것만을 임차료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사용료도 임차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10월 30일 영업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땅나라로부터 토지를 5억 8천에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 매입은 면세죠. 3억은 수표 발행 지급하고 잔액은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매입의 면세
토지 금액은 5억 8천, 거래처는 땅나라, 전자여, 붕괴는 혼합. 그럼 차변에는 토지 5억 8천, 대변에는 당좌예금 3억, 나머지 엄을 발행해 준 것은 토지 취득에 대한 엄 발행이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2억 8천. 다음은 11월 2일 당사 제조부는 가야상사에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계를 1억 3천에 10개월 할부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할부 대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미지급금이 되죠. 매입의 과세, 기계장치 금액은 1억 3천에 1300, 거래처는 가야상사. 전자여, 붕괴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 대변에는 미지급금 1억 4,300이 되겠습니다. 11월 8일 수출 대행업체인 거래처 산미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를 한 개당 5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중 10%는 자기압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이니까 매출 영세죠. 제품 금액은 100개를 한 개당 50만원에, 그럼 5천만원이 되죠. 거래처는 산미상사, 전자여, 붕괴는 혼합. 영세율 구분인가요? 영세율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붕괴는 혼합.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하고 차변에는 현금 500만원, 나머진 외상 매출금 4,500만원. 다음은 12월 2일입니다. 상신기업에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150만원에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아직 내국 신용장 개설 은행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구입이죠. 그러면 매입의 영세, 품목은 원재료, 금액은 150만원, 거래처는 상신기업, 전자여, 붕괴는 외상.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대변엔 외상 매입금. 다음은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0월 2일 33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으나 고성식당에서 매출거래처 접대 회식비를 지출하고 아래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 것이다.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을 해뒀다 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10월 2일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래처 직원 회식비니까 접대비로 과목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매출거래처 접대비니까 813 접대비. 다음은 9월 5일 베타전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착오로 법인 체크카드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9월 5일 타과에 국민카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국민카드는 맞게 되어 있는데요. 분계에 가서 보면 이게 국민체크카드에서 보통예금에서 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비품,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아니라 국민카드의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에도 거래처가 국민은행이 아니고 국민카드가 되죠. 국민카드. 카드 결제했으니까 국민은행이 아니라 국민카드로. 체크카드라면 국민은행 통장에서 바로 지출되어 나가지만 여기는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수동결산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구입 당시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영업보의 광고 홍보물 중 기말 잔액이 150만원. 자, 선급 비용으로 500만원 처리를 했었는데 현재 기말 미사용 잔액이 150만원 남아 있으면 350만원이 사용된 거죠. 차변에 광고 선점비 350만원 833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비용, 지출 당시에 전액을 500만원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기말 현재 미사용 잔액이 350만원 남아 있으니까 사용된 350만원을 광고 선점비로 대체합니다. 장부상의 장기 차입금 중에는 앤더손사의 장기 차입금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만불 1100만원 되어 있는데 기말 현재 환율은 1150원이 되면 1150만원이 되니까 부채가 50만원 증가하죠. 부채 증가는 손실입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여기는 거래처 앤더손사. 다음은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인데 기말 현재 마이너스 잔액 300만원, 이걸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라.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300만원 하는데 거래처는 신한은행이 됩니다. 여기는 모두 다 수동결산 자료밖에 없어서 자동결산 처리한 게 없죠. 그럼 결산자료 입력창은 꼭 처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3월 중 도시바전자에서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 3월 1일에서 3월 31일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도시바 2004. 외상 매출금은 자산으로서 대변 금액이 감소한 거죠. 회수한 게 됩니다. 회수한 금액은 1000만 원. 2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따른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 1기 예정기간 1월에서 3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과세표준 2억 2650만원이죠. 226500. 3번은 2018년 6월 한 달 동안 판매 관리비 발생액이 얼마냐. 판매 관리비 이건 월계표 들어가서 기간은 6월 1일에서 6월 30일 6월 한 달 동안에 아니면 월계표에서 6월에서 6월 이렇게 되면 동일한 결과 나옵니다. 판매 관리비의 한 달 동안 금액은 1110만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69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